오늘 주제는 wgen이에요. 저번에 cgen이랑 함께 wgen을 한번 살펴보긴 했는데 정말 얕게만 살펴봐서 조금 더 깊게 살펴보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서 베저슈타인 겐 wgen을 한번 더 준비를 했고요. 이번에는 좀 수학적인 지식이 많이 베이스로 해서 분석을 한번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크게 두 파트로 나눴는데, 첫 번째 파트는 분포 사이의 거리를 측정하는 방법에 대한 수학적 백그라운드를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 두 번째는 wgen과 wgenGP를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참조한 페이퍼가 몇 개 있는데, 이 강의 자료는 From Gen to wgen이라고 하는 2019년도에 올라온 아카이브의 페이퍼를 참조를 했고요.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두 분포 사이의 거리를 측정하는 방법이고, 되게 많은 방법이 있지만 그 중에서 3개, KR이랑 JS랑 베저슈타인, 이 3개를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일 먼저 KR, 발산인데, 어떤 분포가 있을 때, P라고 할게요. 어떤 분포 P가 다른 분포 Q로부터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를 알려줍니다. 정보 이론적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는데, 어느 분포 P라는 게 있으면 어떤 분포 P가 다른 분포 Q의 정보량을 얼마나 잘 표현하는가, 보존하는가를 수치화한 게 KL 발산입니다. 정보이론에서 이런 정보량은 degree of surprise라고 해가지고 놀람의 정도라고들 번역을 해요. 이게 뭐냐면 어떤 정보라는 게 놀람을 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야구 경기를 예로 들어볼까요? 야구 경기가 있는데 A팀이 있고 B팀이 있어요. A팀이 B팀보다 강해요. A팀이 이겼다는 정보를 들어도 그다지 놀라진 않겠죠. 근데 약세였던 B팀이 이겼다라고 새로운 정보를 들으면 그건 되게 놀라운 정보란 말이죠. 훨씬 더 가치가 있는 정보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수치화한 게 정보이론에서의 정보량이고, 흔히 이제 마이너스 로그 P라고 해가지고 옆에 있는 이 그래프 같은 형태를 많이 띄고요. 1,0, x값이 1일 때 이제 0의 값을 가지고 x값이 0일 때 무한대에 가까운 그런 값을 가지는 함수입니다. 잘 일어나지 않을 것 같은 일이 일어나면은 놀람의 정도가 큰 거고, 당연히 일어날 거라고 생각했던 일, 확률 1로서 발생하는 일이 생기면 놀람의 정도가 그냥 0인 거죠. 또한 정보이론에서 엔트로피라는 얘기도 있는데, 이거는 놀람의 정도, 아까 봤던 그 놀람의 정도의 평균입니다. 혹은 기대값이라고도 하고, 이건 불확실성의 정도가 되고 결국엔 아까 봤던 놀람의 정도를 기대값 취한 게 엔트로피가 되고요. KL 다이버전스는 엔트로피긴 엔트로피인데 어떤 분포 P랑 어떤 분포 Q에 대한 상대적인 그런 엔트로피입니다. 상대적이란 거는 빼면 되겠죠. 얘를 잘 정리해 보면은 이쁘게 합쳐서 표현을 할 수가 이제 있게 되는 거죠. 만약 P랑 Q가 같으면은, 서로 같은 분포면은 얘가 1이 돼버려서 0이 돼서 0으로 최소값을 가지고요. 비대칭적이라는 한계가 있습니다. 또한 P가 만약에 0에 가까워지면, 얘가 만약에 0에 가깝게 간다면 Q의 효과가 무시가 돼요. 이제 분포 사이에 유사성 측정이 당연히 힘들어집니다. 분모에 상관없이 0값으로 나와버리니까.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나온 게 JS 발산이란 녀석이고요. 얘는 유한해요. 그래서 0과 1 사이 범위로 한정되는 값을 가지고 대칭적입니다. 좀 더 아까 KL 발산에 비해선 스무스한 그런 양상을 띱니다. 식은 이렇게 KL 발산을 이용을 해가지고 JS 발산을 이제 구할 수가 있고요. 정말 재밌게도 우리가 이때까지 봤던 겐의 손실함수를 최적화하는 게 이 JS 발산을 최적화하는 거랑 똑같습니다. 의미가. 혹자는 이제 겐이 성공할 수 있었던 거는 KL 발산 대신에 JS 발산을 사용했기 때문에 겐이 성공적으로 생성기를 만들어낼 수 있었다 라고도 말할 정도인데요. 우리 겐을 학습하는 식 한번 더 살펴보죠. 민맥스 게임 혹은 미니맥스 게임이라고 해가지고 요 식 기억이 나실 겁니다. 이 식이 결국에는 JS 거리를 최적화하는 거랑 똑같다 라는 의미를 이제 가지고 있어요. 이 녀석을 떼서 보자면 정리를 할 수 있는데, 우리 여기서는 어떤 노이즈 G에 대해서 확률 분포 G에서 노이즈를 뽑아내서 생성기로 생성하고 판별기로 판별했는데, 얘를 생성기가 생성하는 분포에서 판별기가 판단하는 걸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냥 표현만 다르게 한 거고요. 정리를 한번 해줄 수가 있는데, 기대값 요소들을 전부 다 확률 분포로 구할 수가 있고, 정리를 하면 이렇게 됩니다. 요 식은 이런 형태예요. 최대값은 이거다로 알려져 있습니다. 따라서 최적의 판별기는 얘가 최대값이 되는 거죠. 그럼 이제 이 최적의 판별기에 대한 식을 구했으니까 다시 손실함수에 집어넣어 가지고 전개를 하고 정리를 하면 이렇게 깔끔하게 정리가 됩니다. 손실을 최소화하는 거는 JS 발산을 최대화하는 거로 이제 표현을 할 수가 있겠죠. 실제 분포랑 가짜 분포의 거리를 최대화한다.
이 분포 사이의 거리를 멀리 떨어놓는 게 판별기가 하는 일이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최적의 생성기는 가짜로 생성한 데이터랑 실제 데이터랑 같도록 만들어주는 게 생성기가 하는 일이고요. 여기서는 거리가 최소화되겠죠. 그러면 두 분포 사이의 거리가. 최적의 생성기에서 이렇게 되므로 판별기가 정리하자면 2분의 1이 됩니다. 따라서 최적의 값은 대입을 하면 이렇게 나오게 되죠. 그럼 결국 겐 문제를 푸는 게 JS 발산을 뭐 최대화하거나 혹은 최소화하거나 이런 문제로 치환을 할 수가 있는데, 이 베저스타인 개념에서는 거리 개념을 딴 걸로 바꿉니다. EMD, Earth Mover Distance로 바꿔가지고 새롭게 정의되는 그런 형태의 손실함수를 이제 해석하는 게 WGN이에요. 베저스타인 거리라는 건 P 베저스타인 거리라고 하는데 식이 이렇게 나타납니다. 뮤와 누 사이에 어떤 P 베저스타인 거리는 이런 식으로 나타나고요. 우리가 살펴볼 건 베저스타인 원 베저스타인이기 때문에 P 값이 1인 베저스타인이다 혹은 Earth Mover Distance다, EMD다 라고 이해를 할 수가 있고요. 그 식은 아까 거기에 P에다가 1 집어넣으면 이렇게 되겠죠. 뒤에 있는 이 요소는 쉽게 말하면 요 녀석은 질량에 해당되는 녀석이고 요건 거리에 해당되는 녀석이라, 예전에 우리 WGN 정말 간단하게 살펴볼 때 흙덩이 이렇게 두 개가 있을 때 A 분포를 B 분포로 만드는 데 들어가는 에너지의 총량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똑같이 질량과 거리 개념처럼 생각해 볼 수 있고, 그러면 이런 식으로 질량과 그 거리만큼 이동해서 드는 힘의 총량이 베저스타인 거리다, 베저스타인 원 거리다 라고 이해를 할 수는 있고요. 요 식은 결합 분포인데 리얼과 생성기로부터 만들어진 분포 사이에서 존재할 수 있는 모든 결합 분포입니다. 그 모든 결합 분포에서 하나 뽑아낸 게 이 감마 XY다 라는 거고, 감마 XY는 정말 많이 그럼 샘플링 할 수 있는데 그 중에서 greatest lower bound다, 하한 값이다. 즉 Earth Mover Distance 중에서 제일 작은 비용이 베저스타인 1이다 라고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왜 이런 EMD가 KL 발산이라든가 JS 발산보다 더 좋으냐? 걔네 훈련은 매우 어렵다고 누누이 얘기를 드리고 있어요. 로스 함수랑 분포를 보면 왜 어려운지 파악을 할 수가 있는데, 판별기는 걔네 문제를 푸는 건 결국 JS 발산을 푸는 거랑 똑같다 했기 때문에 판별기는 JS 발산을 최대화하고자 하며 생성기는 JS 발산을 최소화하고자 하겠죠. 서로 상반된 목표를 가지고 하나의 손실함수를 건드리니까 수렴이 안 돼요. 수렴하기가 어려워요. 내시 균형을 찾는다라고 표현하는 사람들도 있던데, 판별기랑 생성기의 균형을 찾는 게 쉽지 않은 일입니다. 판별기 혹은 식별자가 성능이 나쁘면 피드백을 정확히 못하겠죠. 손실함수 L이 가지는 그런 가치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요. 만약에 식별자 성능이 너무 좋다 그러면 손실함수가 0에 가까워지게 되고 그레디언트가 생성기한테 도달하기 전에 소실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학습이 매우 느려지거나 아예 불가하게 되는, 학습이 안 돼버리는 그런 상황이 이제 발생해 버립니다. 결국엔 식별자랑 생성자랑 균형을 잘 맞춰줘야 된다, 뭐 그런 얘기고요. 또 하나의 어려움은 손실함수가 저렇게 생겨서 생기는 어려움도 있지만 분포가 이렇게 생겨서 어려운 어려움도 있어요. 얘가 P고 얘가 Q라고 했을 때 아예 겹치는 부분이 없다, 겹치는 부분이 적다라고 하면은 다이버전스의 계산이 어렵습니다. P 같은 경우엔 X값은 0이고 Y값은 0과 1 사이를 균등하게 분포하고 있는 그런 데이터의 분포고, Q는 임의의 세타 값이고 세타는 0과 1 사이에 있는 값이고요. 세타를 X로 하고 나머지 Y를 0과 1 사이에 균등 분포로 하는 이런 분포가 있다 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만약에 세타 값이 0이 아니면은 두 분포가 아예 안 겹치겠죠. 이때 KL 발산을 구하면 이렇게 됩니다. 분모가 다 0이기 때문에 둘 다 무한대로 발산해버리니 유의미한 피드백을 받기가 어렵고요. JS 발산을 구하면 값이 나오긴 나와요. 나오긴 나오는데 얘가 상수입니다. 그레디언트를 이제 디센트를 하는 데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아요. 반면에 우리 원 베저스타인 혹은 EMD는 이런 절대값 세타라는 값을 가지기 때문에 스무스하고 연속적이고 결국 경사하강법을 할 때 도움이 된다 라고 아주 유의미한 그런 결과를 얻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WGN이 그런 베저스타인 1을 써가지고 어떻게 효과적으로 학습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봐야겠죠.